이와 같은 개념들을 좀 수업에 적용시켜 볼까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블렌디드 러닝을 수업에 적용한다면 어떤 모양새를 보일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병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수업은 제가 19년도에 운영했던 독서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기존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계획 단계로서 학생들이 독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고 그 독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훑어읽기를 통해 독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그 학생들이 선정한 읽기 자료를 분석해서 기획에 따라서 읽기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한 읽기를 한 다음에 학생들 앞에서 독서 활동 소개 결과물을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창작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발표를 통해서 결과물 공유 단계를 거치게 되었죠. 결과물 공유를 하게 되고 기획한 과정에 따라서 앞서 선택한 지문과 읽어내는 자료를 분석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진로와 관심사를 살려서 독서를 해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중간 피드백이 모든 학생들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친구들이 발표를 할 때 사전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만약에 온라인 수업과 함께 하게 된다면 H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을 구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좀 더 충실하게 보강을 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하루하루의 독서 과정을 온라인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 자료 수집을 하거나 지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의 한계 때문에 피드백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제가 시간을 내어서 피드백을 모두 제공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자료를 분석하고 중간 단계의 첨삭 과정을 거쳐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기록된다. 이 기록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결과물 공유 단계에서 또 아쉬웠던 것이 아이들이 친구의 발표에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장면이 목격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프로젝트 초안을 발표 전에 게시해서 댓글 달기나 혹은 의견 주고받기 활동을 통해서 미리 질문이나 혹은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하거나 혹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보는 수업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프라인 수업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결과를 수정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오프라인의 기록으로 남아서 전체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H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독서 수업만 아니라도 일반적인 수업 과정에서 개념과 활동이 필요한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을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제와 중간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블렌디드 러닝과 별개로 독서나 화법 수업에서는 다른 교과와 합쳐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융합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수행평가를 탐구 보고서를 만드시거나 혹은 발표 수업을 운영하시기도 하시고요. 카드 뉴스 같은 것들을 만드시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 절차, 그러니까 도구적인 영역은 국어과에서 학습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교과에서 주제나 내용 면에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국어과와 타교과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요소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원시 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독서를 하되 그것의 주제가 생명과학과 연결이 되어서 독서 교과서에서 생명과학 찾기 활동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독서 활동과 연계해서 국어 선생님과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같이 평가한 융합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움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습자 중심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의 성장과 그리고 평가 부담의 완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될 경우 지속적인 피드백이 기록된다는 점에서 또 중간 과정이 스스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성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블렌디드 러닝에서는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과목과의 융합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학생이 가질 수 있는 평가의 부담, 어떤 학습의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체 수업을 온라인과 해보는 경우에 블렌디드 러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는 매체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장점은 바로 온라인 세계가 그 자체로 매체라는 것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블렌디드 러닝에 활용하게 될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수업의 방법이자 동시에 목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의 의견 교류를 댓글로 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수업의 방법이자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보조 자료를 보게 될 텐데요. 영상 보조 자료라는 것을 보게 됐을 경우에 학생들은 다시 현장의 수업과 영상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의 차이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뉴미디어라는 소재를 스마트 기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접 몸소 느끼고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온라인을 했을 때 중요한 학습 동기 요소 이 동기 요소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죠. 고양시에 있는 B고등학교의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매체와 탐구의 활용이라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게시하고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활동을 구상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학생의 삶, 그러니까 경험이겠죠. 이 경험 중에서도 특히 매체와 관련된 경험. 근데 그 매체도 온라인 세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 기기도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업 내용으로 삼아서 이 수업 내용이 다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에다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살려서 매체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럴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를 보시면 이제 학생이 매체 활용 일지나 그거에 대한 이제 매체 활용 계획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밖에 안 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연계된다고 했을 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매체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게 되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실제 매체를 활용하고 편집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매체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대로 온라인으로 그 경험을 체험해보고 다시 새로운 매체 이론을 배우면 다시 온라인으로 직접 활용해보는 그런 수업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Z 형태와 어울린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밖에 안 되지만요. 오프라인에서 배웠던 개념을 온라인에서 매체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요. 매체라는 것이 도구가 되어주고 그다음에 내용이 타교과가 되어준다면 이와 같이 매체 자체,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러스 타교과의 융합까지 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자료가 근데 1차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야겠죠. 매체 활용 보고서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창작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요즘에 뭐 유튜브 영상도 있을 거고 저희도 온라인 수업으로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카드 뉴스도 많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식이고요. 기타 등등 다양한 창작물들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창작물들을 다시 교내대로 환원시킨다든지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자율동아리나 동아리 활동으로 묶어본다든지 혹은 교과 내에서 또 다른 수업 영역으로 확장해본다든지 매체 수업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교류 활동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수업 내 응용 활동으로 해볼 수 있는데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심화 활동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바로 비대면성인데요. 이걸 통해서 뭐 학교 간 학교의 교류 혹은 지역과 지역의 교류 경기 지역과 혹은 기타 지역의 학교 간 교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수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상적으로는 국가와 국가의 교류를 통해서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를 해보자면 매체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의 예시로는 이제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긴 시간이 있었다면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아이디어 정도만 열어보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았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려볼 수 있는 수업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업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뭐 기대되는 것과 걱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스마트 기기와 무선 인터넷망이 모든 학교가 공유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을 고려하실 때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그 개별학습 지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업 방식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저학년보다는 좀 고등학생들에게 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면 성공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시간이 2시였는데요. 벌써 저녁 7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교사의 어떤 개인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많이 바뀌게 된다면 뭐 꼭 비단 블렌디드 러닝이 아니더라도 플립 러닝이나 혹은 뭐 이러닝의 차원의 수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안정화될 수 있으면 좋겠죠. M사의 팀즈, 그 다음에 뭐 G사의 클래스,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일어나야 된다든지 혹은 각각의 서버가 좀 불안정한 면도 있었는데 서버가 좀 더 안정적인 면으로 통합될 수 있다면 좋은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정착이 된다면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으로 시수를 좀 유동적으로 배정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개별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 교육 과정에 맞는 이제 시수를 구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총 시수가 뭐 5시수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온라인은 3시수, 오프라인은 2시수로
뭐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줘서 학교의 시수 배정의 자율성을 좀 주면은 개별적인 교육 과정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저희가 대체제로 이제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뭐 진로 심화 수업의 이제 방과 후 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화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의 선택지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을 때 이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이 하나의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시작은 블렌디드 러닝이었지만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을 때 우리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하나의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